정신 좀 차리셨습니까? 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다른 분한테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 입문과정 때 장기부 투표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걸 하냐고. 그러니까 입문과정이니까 이런 장기는 3년 이상 뭘 파는가? 토지, 건물, 저원이 주권 해줍니다. 양도차익 해줍니다. 그럼 넘어가면 되지. 그럼 수업도 맨날 일찍 끝날 텐데.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1월 달에 해야 되겠죠. 그때 돌아버리시겠죠. 근데 그때도 이해 안 되면 또 3월 달에 또 하겠죠. 또 돌겠죠. 그럴 거면 차라리 입문과정부터 돌아버렸더라 그러면. 그래도 1월이나 3월 달엔 아 저거였구나. 이젠 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 양도세 계산구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빼주면 양도차익.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름비 합친 거.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니까 양도소득금액. 이제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여길 보자는 얘기입니다. 23페이지로 가볼까요? 23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4-2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되어 있죠. 자, 1번에 소득별의 동그라미. 소득별의 동그라미. 그리고 각각의 동그라미. 연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연이 의미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까 앞쪽에선 과세 기간, 동일한 연도, 그리고 이따 보시겠지만 같은 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소득별은 1번, 2번, 3번 총 몇 개로 구분한다? 1번, 2번, 3번은 3개로 구분한다. 3개로. 자, 1번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하는 권리, 기타 자산. 이걸 통틀어서 250만 원. 2번은 주식. 이걸 통틀어서 250만 원. 3번은 파생상품. 이걸 통틀어서 250만 원. 그래서 각각 250만 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번, 2번, 3번 보시면서 무슨 화면이 또 보여야 것인가? 16페이지. 좀 번거롭더라도 살짝 보자. 16페이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계속 속으로 있는 겁니다.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파생상품. 색깔 칠해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통틀어서 250만 원. 2번은 주식, 3번은 파생상품. 틀 잡았습니까? 자, 확인하실 거 2월 4일 날 토지를 처음 팔았습니다. 올해.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적용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7월 4일 날 건물 팔았다고 볼까요? 기본공제 250만 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요거 다 합쳐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50만 원만 공제받는 건데 이미 요거 팔고 250 공제받았기 때문에 건물 팔았을 때는 공제를 못 받는다. 확인되십니까? 두 번째 케이스. 2월 4일 날 토지 팔합니다. 처음 팔았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죠. 7월 4일 날 주식 팔아볼까요? 기본공제 250 받는다. 심지어 9월 4일 날 파생상품 팔아볼까요? 기본공제 250 받는다.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23페이지로 오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키워드는 소득별이고 각각 연 250만 원 공제. 소득별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2번은 주식, 3번은 파생상품. 자, 그리고 뭐 2번의 공제 순서인데 거기 보니까 1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면 외가 두 가지겠더라. 그러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해줍니다. 먼저의 동그라미. 그리고 3번에 보니까 공유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각자, 거기에 동그라미.
그래서 예를 들면은 36번지 농지 팔았다고 볼까요? 36번지. 갑과 을의 공동소유입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갑 따로 계산, 을 따로 계산한 겁니다. 기본공제는 갑에게도 250, 을에게도 250만 원. 각자 다 해줍니다. 자, 기출문제 볼까요? 1번.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 금액은 없다. 제일 먼저 어디를 묻고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억날 단어. 소득별 각각 연 250만 원. 같은 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여러 개 예산 팔았네요. 등기하고 팔았죠. 그러면 먼저 이런 단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판 것부터 해준다. 네. 칠판으로 확인해 볼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비교표인데 나중에 요약점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뭘 팔았을 때?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정원주권. 보유기간은 3년 이상. 적용 폐제, 미등기로 팔면 안 해주죠.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조정 대상 쪽에 있는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확인, 1세대, 2주택 이상 따질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더라. 그러면 주택 수익은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것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딘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시, 그리고 부산의 일부 지역. 거기에 있는 뭐 팔았을 때 안 해준가? 주택. 슬며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 팔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겁니다. 주택 팔았을 때만 안 해준다. 자, 이에 반해서 기본공제는 모든 과세상 다 정의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요건 없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땅을 사고 오늘 그 토지를 팔아도 보유기간 하루죠. 기본공제 250 해주는 겁니다. 대신 기본공제 안 해주는 것은 미등기로. 그러면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1세대 2주택 이상자인데 조정 대상 쪽에 있는 주택 팔았더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주고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판 게 없다는 전제하에. 미등기 양도가 뭐라고요? 내가 땅 샀어. 내 명의로 등기하고 팔아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팔았어. 우리 세법에서는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괘씸하면 세금 많이 과세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 적용 안 해줍니다. 결론,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의 과세 표준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보입니까? 자, 안 보이시면 23페이지 맨 밑에 여백이 넓죠. 23페이지 여백에다가 계산 구조 적어볼까요? 이제는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양도가액에서 뭘 빼줍니까?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필요비 빼주면 양도, 차익 다 안 적어도 되겠죠?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면 양도 소득금액 빼기 기본공제 해주니까 과세표준 과표라면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저는 편의상 이렇게 적는 건데 또 어떤 분은 이것만 보고 야, 앞글자 따서 암기하면 좋겠네. 양치기 양장. 그러지 마시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미등기로 팔았다고요?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나중에 들켰다. 괘씸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기본공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의 과세표준 세 가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미등기로 팔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 안 해주니까 세 가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의 과세표준 세 가지는 똑같다. 넘겨도 될까요?
올해 요거 좀 칠판 이렇게 지어주시는 분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시험에 칠판 지어주는 분 합격하셨고, 작년에 칠판 지어줬던 분 합격하셨고,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사례 하나 갖고 해볼까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까 뭐라 불렀습니까? 과세기간. 그리고 동일한 연도. 같은 해죠. 2월 4일날 토지 팔았고 7월 4일날 건물 팔았다고 볼까요? 2월 4일날 토지 팔았습니다. 보유기간 3년 6개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항상 두들겨 가자.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 3년 이상. 해주죠? 갑자기 어디선가 질문한 거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그건 주택 팔았을 때만. 지금 토지 팔았을 때도요. 얼마 해주는가? 양도차익에 공제를 해주죠? 공제율은 8%짜리와 2%짜리가 있어. 8%짜리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죠? 보유기간 2년 이상. 그런데 그게 아니야. 따라서 1년에 2%씩. 3이 6. 되시겠죠? 올해 처음 팝니다. 기본공제 250 해주죠? 7월 4일 건물 팔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 3년 이상. 양도차익에 공제율인데 8%짜리는 아니죠. 8%짜리 뭘 팔았을 때? 주택이라고요? 고가주택이요? 그러지 마시고 번거롭대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팔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한 거 팔았을 때만 8%. 그거 뺀 나머진 2%짜리. 그거 하니까 2%씩이죠. 5이 10. 이렇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 다 해줍니다. 그때 쓰는 말이 자삼별. 대신 7월 4일 건물 팔았다. 기본공제 기억날 단어. 같은 소득인가? 토지하고 건물은 같은 소득이 있죠. 그런데 이미 250만 원 공제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판 것은 공제받을 수가 없다. 그때 쓰는 말이 소득별.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거는 한 2년에 한 번꼴 출제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랑 기본공제 비교하는 거. 요 사례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3페이지 보시면 핵심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옆에 CF 결손금의 통산이라고 되어 있죠. 결손금과 똑같은 말은 양도, 차, 손. 여러분 이번에 땅을 팔았는데 플러스가 발생했습니다. 플러스를 뭐라 부르는가? 양도, 차, 익. 근데 내가 땅을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 수 있겠죠. 그 손해를 뭐라 부르는가? 양도, 차, 손. 똑같은 말은 결손금. 자,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합치는 요건은 조금 전에 보신 소득별과 똑같습니다. 기본공제소득별처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 큐에 정리해 드리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토지, 건물, 부동산 거리, 기타 산. 2번은 주식, 3번은 발생상품. 와닿지 않죠? 그럴 겁니다. 따라서 사례 준비해왔습니다. 자, 볼까요? 2월 4일 날 토지 팔았습니다. 양도차익 플러스 나왔던 얘기죠. 7월 4일 날 건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칠 수 있을까 없을까? 기억날 단어. 같은 소득에 속하는가? 토지와 건물은 같은 소득이 있죠. 따라서 통산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월 4일 날 토지를 팔았는데 플러스였습니다. 7월 4일 날 비상장 주식 팔았는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였다고 볼까요? 그러면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칠 수 있을까? 못 합칠까? 기억날 단어. 같은 소득인지 여부 따져라.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기타 자산이 같은 소득이죠. 주식은 별개의 소득.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통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3페이지 양도소득 기본공제 문제 풀 때와 결손금 양도차손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뭘 확인해라? 소득별. 같은 소득인지 아닌지 얘 확인해라. 따라서 기출문제 확인해 볼까요? 칠판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기억나? 제일 먼저 확인할 단어? 마이너스래. 플러스는 양도차익. 그럼 마이너스는 통상 가능한 거. 같은 소득인자. 근데 봤더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디쯤에 있었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물 전세권이고 2번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왜 제가 계속 보장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거기야. 그런데 여기는 토지. 같은 소득에 속하는 건 아시겠죠? 따라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페이지 잠깐 다녀옵니다. 20페이지. 세율로 가야 되겠죠? 다시 보시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분비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분비 합친 거야. 장기부터 빼주면 소득금액 빼기 기본재 주니까 과세표준. 이제 곱하기 세율. 여기쯤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쯤. 옆에다가 24페이지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24페이지. 그리고 24페이지로 오시면 핵심 4-3 양도세 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위에다 적어볼까요? 양도세 세율 위에다가 문제 푸는 요령 무엇을 팔았는가? 무엇을 팔았는가? 이걸 확인하자. 무엇을 팔았는가? 이걸 확인하자. 여기서 무엇을 팔았는가? 멋진 말로는 양도세 과세 대상. 무엇을 팔았는가를 확인해라. 무엇을 팔았는가를 뭐라고 본다고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 바로 밑에 1번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동그라미. 쭉 내려가서 2번 주택 동그라미, 조합원의 주권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주식 통과하시면 되고 4번에 기타 자산 동그라미. 5번은 파생상품. 번거롭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또 다녀와야 되겠죠. 양쪽 같이 보는 겁니다. 16페이지와 24페이지. 16페이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파생상품 있죠. 자, 그러면 24페이지로 오시면 1번이 토지, 건물,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제 여러분이 필기를 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옆에다가 이렇게 지상권, 지, 전세권, 전, 등기된 분자권, 등. 2번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 다 적으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만 적자. 확인됐습니까? 지금 뭘 팔았다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았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도 있었고 전세권, 등기된 분자권 있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다 숨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상호 연결해보자. 그러면서 그 밑에 1번 일반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뭘 팔았다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인데 부동산의 권리 조금 전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분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로 팔면 세금 많이 내라고 합니다. 70%. 등기하고 팔았더라. 보유기간 따집니다. 1년 미만 보유 팔면 50%.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팔면 40%고 2년 이상 보유팔았더라 그러면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확인하시는데 지상권 팔아볼까요? 지상권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의 권리에 첫 번째 있죠? 3년 이상 보유 팝니다. 3년 이상. 준비하시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해줍니까? 지금 뭘 팔았다고요? 지상권. 문제가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해주는가? 정답은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 저거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입문과정 때 저는 기초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모실에 따라 그럼 나중에 세법 1월 달부터 더더더 보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봐라. 지상권 팔면 양도세인데 3년 보유 팔아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럼 이제 몇 프로 적용할 것인가? 세율 따져야 되겠죠? 이거 세율이다. 지상권 등기 안 하고 팔면 70% 내래. 등기하고 팔면 1년 단수 팔면 50%야. 1년에서 2년 보유 팔면 40%고 2년 이상 보유 팔면 6에서 42%야. 되겠습니까? 네.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할 때 우리 아파트 단지가 너무 좋아서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뺑뺑 돌렸죠. 당첨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고 일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분양권 팔았다는 것은 새로운 아파트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판 거죠. 칠판에서 일반 분양권 찾아라. 토지 아니죠? 건물 아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 일반 분양권이 있죠. 위치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계약하고 6개월 만에 팔았다고 볼까요? 등기하고 팔았다, 미등기도 팔았다. 등기 아직 안 한 상태에서 판 거죠. 하지만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분양권은 등기 대상물이 아닙니다. 등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세율 적용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거 중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첨되고 6개월 만에 팔았더라 그러면 50%. 당첨되고 1년 지나 2년 사이 팔면은 40%. 당첨되고 2년 지나서 팔면 6에서 42%. 지금 뭘 팔았다고요? 일반 분양권. 네? 일반 분양권.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검토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죠?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의 일부 지역, 세종시, 부산광역시의 일부 지역. 그 다음 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러분 아까 우리 낡은 아파트 재건축한 데를 있었죠. 우리는 기존에 거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뭐죠? 조합원 입주권.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일반인들한테 분양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 분양권. 그러니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지위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갖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고 일반 분양권이 있죠. 그 상태에서 돌아버립니다. 세법전이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시키라고 합니다. 그럼 얘 제외시키래. 남는 거는 일반 분양권. 그럼 지금 뭘 팔았는가? 조정 대상 쪽에 있는 일반 분양권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길 조정 대상 쪽에 있는 일반 분양권 팔았더라. 그러면 보유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50%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조금 전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해서 잠깐만 적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관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무조건, 부동산을 추격할 수가 있었죠. 일반 분양권
여기 숨어 있는 거 보시죠. 일반 분양권 팔았을 때 꼭 검토하실 것은 어디 있는 거 팔았냐. 내가 일반 분양권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면 무조건 50%. 대신 일반 분양권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거 팔았어. 요세요. 당첨되고 1년도 안 돼서 팔면 50%. 당첨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고세에 팔면 40%. 당첨되고 2년 이상 보유 팔면 6에서 42%. 예? 문제푸는 요령 가르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권 팔았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확인해라. 그러면서 세법전에는 일반 분양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 2개 있대. 우리끼리 하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고 일반 분양권인데 가로 속에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이렇게 표시한대. 그럼 남는 거는 일반 분양권이야. 근데 어디 있는 거 파는가? 조정 대상지역. 보유권 따지지 않고 무조건 50%. 일반 분양권 팔았다.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거 팔면 몇 년 보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50%, 40%, 6에서 40% 간다는 얘기입니다. 틀 잡았습니까? 네. 자, 그러다가 3번에 가볼까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이 뭐라고요?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판 땅이야. 우리 세법은 장기부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대신 세율은 좀 높게 가세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더합니다. 읽으실 땐 기본 세율에 10% P를 더한다. 그런 게 아니고 포인트. 이건 잠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조금 이따 보겠지만 기본 세율은 6에서 40인데 각각 10을 더하니까 16에서 50%까지. 이게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뭘 팔았을 때요? 비사업용 토지. 확인되시죠? 자, 그 밑에 2번 주택 동그라미, 조합원 주권 동그라미죠. 여러분 그 16페이지 잠깐 다녀야 되겠습니까? 16페이지. 양도세 과세 대상. 토지 밑에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죠. 자, 거기에서 단독주택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토지 건물 묶으면 단독주택이죠? 공동주택은 토지 건물에,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두 번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지금 24페이지로 오시면 24페이지 1번 제목이 뭐다?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거기에도 주택과 조합원이 있겠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세율 파트에서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2번처럼 별도로 떼어냅니다. 그래서 2번 제목이 뭐라고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 파악되십니까? 이것도 나중에 질문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위에 제목 확인해라. 24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다? 세율. 양도세 세율 따질 때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별도로 빼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확인되시죠? 그러면서 1번은 일반적인 경우.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팔았다. 미등기로 팔면 70%고 등기하고 팔면 1년 미만 보유 팔면 40% 내라고 합니다. 1년 이상 보유 팔면 6에서 42%.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서 2번은 아까 장기 보유 특별 문제랑 똑같습니다. 1세대 2주택자. 주택 2개 있죠? 그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더합니다.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칠판으로 오시면 아까 장기 보유 특별은 똑같은데 조정 대상적인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다시 프로세면 주택 몇 개고 있다? A주택, B주택 2개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더라. 저 위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세율은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더 내래. 너희는 조정 대상적인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야. 그런데 주택 숫자 계산할 땐 포함 안 돼. 그럼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 1세대 2주택자랑 똑같네요. 그 상태에서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팔았더라. 저 위에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아. 그리고 세율은 중과세 안 돼.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가산. 이 부분 나중에 요약 지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역시 똑같은데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가산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적인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을 팔았더라. 1세대 3주택은 내가 주택을 3개, 4개, 5개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조정 대상적에 있는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해준대. 그리고 세율은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가산한대.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의 주권을 보유합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의 주권은 주택은 아니야. 그냥 출자 계산할 땐 포함 안 돼. 3 이상이죠? 그러면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똑같다. 그러면서 뭘 팔았는가? 조정 대상자에는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해줘. 그리고 세율도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가산해. 조금만 참자. 자, 그러면 24페이지 2번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 있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확인되셨습니까? 이 세상엔 동그라미 1번, 2번, 3번밖에 없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택 2개 갖고 있어. 그 중에 하나 팔아. 세율 1, 2, 3 어디다? 지금 어디냐? 24페이지의 세율에서 2번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이죠. 주택 팔았다.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저 주택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팝니다. 1세대 2주택자가 하나 파는 거죠? 몇 번이다? 2번 그러시면 안 되고 어디 있는 거 팔았는지. 야, 세법 진짜 돌아버리겠다. 그게 세법입니다. 세법 보니까 틀 잡아놓고 거기에다 여러 사례 나오면 껴 맞춰야 된다. 그 기억할 사례 많지 않습니다. 기준이. 나 2개밖에 없어. 하나 팔았어. 그러면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다고 볼까요? 몇 번이고? 2번. 근데 나는 2개인데 하나 팔았어.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거 팔았어. 몇 번이야? 3번이라고요? 1번. 여러분 이 세상에 1번, 2번, 3번밖에 없어. 2번은 2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판결이야. 3번은 3개 이상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팔았어. 그거 뺀 나머지는 다 1번. 저 주택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팝니다. 몇 번? 그렇죠. 어디 있는가?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거 팝니다. 몇 번? 1번. 그러면서 뭐야 10개 있다며 중과세 안 하네? 그게 현재 법이다. 예? 그러니까 양도세 파트에서 오늘 기억하실 건 야, 주택 나오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사업용 토지 팝니다. 사업용 토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팝니다. 몇 번? 이렇게 문제만 살짝 바뀌어도 지금 뭘 팔았다고요? 사업용 토지. 그 24페이지 몇 번? 1번 토지, 건물, 그리고 분산의 권리. 1번이 일반적인 경우죠. 2번은 뭘 팔았다? 일반 분양권. 조정 대상 있는 거. 3번은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 2번, 3번 아니면 1번으로 가는 거죠? 저 뭐 팔았다고요? 저 사업용 토지 팔았다 그랬습니다. 사업용 토지. 어디 있는 거요? 1번에 있는 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거다. 아니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은 뭐 다른 곳이라며. 그건 주택, 조합원의 주권일 때. 이럴 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럴 때 더 연습하시고. 예? 예. 3번의 주식은 돌아버리죠? 나중에 뭐 열심히 도 암기하시는데 그거 왜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통과하셔도 되고. 4번의 기타 자산 6에서 42까지 7단계 총환수율. 키포인트는 보유기한과 무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타 자산 1번은 뭐다?
기억이 안 나면 손발이 고생해야 되겠죠? 16페이지. 16페이지에 양도세 과세 대상. 그러니까 얘 기억 못하면 양도세는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다.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돈 출자 지분, 기타 자산, 판상품이죠. 기타 자산의 1번은 영업권 함께, 2번은 골프용권, 콘도용권. 그거 팔았을 때 보유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6에서 40%. 골프 회원권 팔아볼까요? 골프 회원권 저 5년 6개월 보유 팝니다. 골프 회원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줍니까? 지금 뭘 팔았다고요? 골프 회원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저원이 주고, 골프 회원권은 저 밑에 있는 기타 산의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세율은 6에서 42%. 처음에는 굉장히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저희가 정리하면 됩니다. 1년 내내 이거 할 겁니다. 파생상품 통과. 자, 오른쪽 25페이지 양도세 세율. 초과 눈세로 되어 있죠? 정의해 보시면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높은 세를 정의하는 것을 초과세를 부르는데, 대표적인 사례 양도세 초과세율은 6에서 42%까지다라고 부릅니다. 옆에 봤더니 기본세율로 되어 있죠. 기본세율의 동그라미. 기본세율. 그리고 그 밑에 표가 있죠. 첫 번째 표는 세법 법조문이 나온 얘기인데 그냥 통과하셔도 되고. 자, 쭉 내려가서 2번에 기본세율 속산표로 되어 있죠. 기본세율 동그라미. 기본세율이 뭐라고요? 6에서 42. 그리고 속산이라는 것은 빠르게 계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표인데 놀라지 말자. 이야,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누가 이렇게 막 동그라미 쳐놨을까? 지난주에 먼저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과세 표준 1200 이하, 여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가장 낮은 세율 6%의 동그라미. 밑에는 15%, 24%, 35, 38, 40, 42%의 동그라미. 그래서 표현할 때 가장 낮은 세율 6에서 가장 높은 세율 42까지 칸수 세어보면 7칸입니다. 그래서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 펴봤더니 누진공제라고 되어 있죠. 그냥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험에서 묻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대신 계산기 눌러봐야 된다. 다시 한번 계산기 꺼내시고, 첫 번째 케이스 과세 표준 5천만 원. 0 다 누르는 겁니다. 5, 0, 0, 0, 0, 0, 0, 0. 어느 칸에 있죠? 8,800 이하 칸에 있죠. 그러면 과세 표준의 24%. 24%는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0.24 빼기 522만 원 하면 되죠. 얼마 나오는가? 678만 원이 나옵니다. 지난주보다는 빨라졌네요. 네. 0으로 만드시고 C나 A자 누르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과세 표준 1억 원. 어느 칸에 있죠? 1억 5천 이하 칸에 있겠죠? 전체에다가 35% 곱하기 0.35 빼기 누진공제 1,490만 원 하니까 2,010만 원 나오죠. 되셨습니까? 네. 참고로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이 표 암기하는 거냐고.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시험장 갔을 때 이런 표가 나오더라 그러면 계산기만 누를 수 있으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26페이지.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본세율 더하기 10%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하면 세법은 거의 다 끝납니다. 바로
바로 밑에 봤더니 뭘 팔았는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뭐죠? 내 이번에 땅 팔았어.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가 그 땅을 팔았네? 그러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하신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하래. 어떻게 하는가? 과세표준 1200원 똑같죠? 한 장 앞에 기본세율은 몇 프로였습니까? 6%죠. 거기다 그냥 10을 더하라는 겁니다. 16. 그리고 다 10을 더하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42에다 10을 더하니까 52%. 역시 계산기 눌러볼까요? 이번엔 내가 비사업용 토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라고 볼까요? 5천만 원. 그러면 중과세가 되더라. 5천만 원 어느 칸에 있습니까? 8,800 이하. 그럼 이때는 34%. 대신 누진 공제는 똑같대. 522만 원으로. 얼마 나오죠? 1,178만 원. 치사하게 밑에 거 보고 읽지 않기, 눌러보기. 그럼 느끼시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땅을 팔았어. 그런데 지목에 맞게 사용하다 팔았어. 사업용 토지 팔았을 때 과표가 5천이면 내릴 세금은 670이래. 그런데 그 땅을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팔았대. 중과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70만 원 더 내는 거죠. 거의 500만 원 더 내는 겁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1억일 때는 1억 5천 이하가 되겠죠? 45%. 0.45 빼기 1,490만 원. 하면 얼마 나오는가? 3,010만 원. 내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 2개인데 하나를 팔았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거 팔았다. 중과세 안 하죠. 그러면 1억일 때 과표가 2천만 원 또 내래. 그런데 내가 1세대 2주택자인데 하나 팔았어.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인 곳에 있는 거 팔았어. 중과세 하지 않습니까? 3천만 원 내래. 거의 1,000만 원 더 내는 거죠. 마무리 27페이지. 이제는 기본세율에다가 20%포인트 더하는 게 있죠? 바로 밑에 봤더니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뭘 팔았는가?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다가 20씩을 더하래. 그래서 과세표준 1,200이 할 때는 기본세율 6%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20을 더하니까 26. 그리고 맨 밑에는 42에다가 20을 더하니까 62. 역시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 밑에 적혀져 있지만 과세표준 5천만 원이더라. 5천만 원은 8,800 이하에 있겠죠? 그러면 전체에다가 44% 곱합니다. 빼기 522만 원 해주니까 얼마 나오죠? 예? 1,678만 원. 하나 더 해보자. 마지막 1억일 때는 1억 5천 이하니까 55%. 빼기 1,490만 원. 그럼 거의 4,01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주택을 3개 갖고 있어. 근데 하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아닌 곳에 있는 거 팔았어. 1억일 때는 2천만 원 내면 돼.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안 팔았는데 운 안 좋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려고 하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 상태에서 팔면 4,0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려고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그러면 1억일 때 2천만 원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못 팔았어. 근데 좀 지났더니 그거 파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1억일 때 세금은 4,010만 원. 우리가 앞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또 내는 거 아시죠? 10% 또 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남은 게 1억이야. 양도세 4,010만 원 내야 돼. 그리고 4,010만 원에 10%.
40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거기다가 중개수수료 내야 돼. 이거 내야 돼. 남는 거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중과세. 되시겠죠? 네. 올해 기출문제 풀고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한 20분만 더 하고 가시자고요. 오늘 이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양도세. 네. 자, 올해 기출문제였는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거. 어디에 동그라미? 양도소득. 양도세 문제구나. 그리고 세율 문제구나. 요약집은 24페이지. 보고 풀어도 됩니다. 24페이지. 제가 적어놓기를 맨 위에 핵심 4-3 양도세 세율 위에다 뭐라 적어놨습니까? 무엇을 팔았는가 확인해라. 문제 푸는 요령. 야, 양도세 세율 나왔어.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 뭘 팔았는가? 1번은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2번은 주택, 조합원의 주권. 3번은 주식, 몰라도 돼. 4번은 기타 자산. 5번은 파생상품.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몇 프로 암기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찾아볼까요? 1번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뭘 팔았다? 24페이지 몇 번이 있죠?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등기, 미등기? 등기,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40%. 네? 2번 똑같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의 주권. 뭘 팔았다? 조합원의 주권 몇 번에 있다? 2번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 그러면서 보유기간 1년 미만. 얘는 지금 그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에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그러니까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의 1번은 일반적인 경우고 2번은 1세대 2주택, 3번은 1세대 3주택 이상. 지금 조합원 주권 팔았다. 1번의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조합원의 주권도 등기된 거로 간주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이니까 40%. 여기까지 상중하 어디에 속할까요? 이제 상이라고. 여러분 그럼 제가 힘 빠지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 아닙니까? 아니 암기가 아니라 찾기 편하지 않습니까? 요거 같구만. 지금 암기는 안 돼 있고. 3번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시험장 갔다, 길다, 처음 본다, 통과. 통과. 4번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토지 팔았네요. 24페이지 어디 있다?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그중에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야. 동그라미 2번은 일반 분양권 팔았어. 조정 대상은 적혀 있는 거. 3번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뭐라고요? 지목에 맞지 않게 소형대합한 거.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한대. 그런데 과세 표준이 1200 이하야. 기본세율은 6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00분의 16. 맞다 틀리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것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충족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사업용 토지를 만약에 1년 미만 보유 팔았더라. 그러면 세율이 50%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사이에 해당되면 40%입니다. 그럼 두 개 비교해서 높은 세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모고. 자, 5번은 뭘 팔았다? 미등기 팔았다고요? 세상에 건물 팔았지. 건물은 몇 번에?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그중에 미등기니까 70%. 맞죠?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틀린 게 지금 1번은 맞죠? 2번 맞고 3번은 모르고 4번 알쏭달쏭 5번은 맞죠? 그럼 찍을 때는 3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답을 공개할 때는 3번이 틀렸다라고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죠. 이의 신청에서 뭐라고 했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비사업용 토지 팔면 기본세율의 10%포인트 가산은 맞아. 그런데 그 전제가 뭔가? 보유기한이 2년 이상 충족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 없지 않냐. 따라서 이것도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이의 신청 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답을 공개할 때는 이 앞에 나왔던 3번과 4번 중복 답안 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인력공단에서 실수한 길 이걸 어떻게 했는가? 모두 정답으로. 틀린 거 얘는 틀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신청했더니 다 맞다라고. 그러니까 정답 처리. 취지는 얘 헷갈리니까 다른 문제 풀 때 힘들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한 문제에 의해서 합격자가 팍는 겁니다. 이번에 민법에서 한 문제, 세법에서 한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모두 정답 추리하기는 좀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제 올해 시험 끝났으니까 올해 합격자가 많으면 내년에는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세법은 매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신청 걸면은 좀 문제 되는 거. 근데 올해는 받아줬더니 합격자 많이 나왔어. 내년에는 이 신청하면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알쏭달쏭 문제 16개 중에 많아야 2개에서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데 세법은 16개 다 못 맞춥니다. 참고로 저 창피한 얘기인데 엊그저께 합격자 모임 갔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한 분이 저한테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하나밖에 안 틀렸다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3개 틀렸는데. 시험 본 날 문제 갖고 오더라. 막 16분 만에 저도 풉니다. 나중에 봤더니 3개 틀리더라고요. 내년에 더 그렇게 됩니다. 최근 문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그냥 틀려도 된다. 그리고 세법 한 12개 정도면은 거의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 맞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과목을 좀 점수가 깎여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한 세법 12개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중개사법이나 아니면 공시에서도 지적법으로 잠깐 쉬었다가 20분만 더 가겠습니다.